이태리에서 로마 여행을 다 마치고 또 본격적인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죠. 학교에 다닐 때는 차를 가지고 다니기가 그래서 학교에서 갈 때 이제 한국에서 자전거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는 영국에서 자전거는 차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냥 도로에 그냥 차같이 그냥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좌측으로 갈 때는 이제 좌측 손을 들어서 신호 표시를 하고, 우측 갈 때 우측 신호를 표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운행을 하는 데서 이태리에서 영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제도는 라운드어바웃입니다. 라운드어바웃, 그러니까 원형 로타리죠. 원형 로타리고, 그것이 원형 로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형 로타리에 빠져 들어갈 때는 이제 원형을 이 라운드를 그것을 도는 차량이 우선 진입권이 있고, 그다음에 빠져나갈 때 그 차가 지나간 뒤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호등 때문에 교통 체증이 없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전거도 차랑 똑같이 한 대 차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처럼 자전거 미처 운전을 할 때 그냥 옆길로 가서 그냥 오히려 그 안전사고가 많이 날 위험성이 있는데, 오히려 그 영국에서는 자전거도 차처럼 취급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영국의 그 지형이 오르막내리막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차를 태고 출퇴근 아니에요, 통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결국은 영국에서 생활이 거의 뭐 막바지 단계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국에서의 그 대학원 과정은 토트 코스, 강의 과정과 그전에 튜토리얼, 세미나 과정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때 그 시험, 각 과목당 시험을 쳐서 소위 말해서 뭐 패스 오버, 페일 두 가지는 일단 60점 이상을 맞아서 통과를 해야 논문 쓸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었던 과목은 4과목인데, 그러니까 마린 이슈스, 해상보험, 애드미럴티로 해상법, 그 다음에 해상운송, Carriage of Goods by Sea, 그 다음에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법, 이렇게 4가지 과목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매일 공부하고 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일본의 영국의 시험이 한국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모든 미국에서는 오픈북이라 해가지고 책을 펴놓고 필요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한국과 똑같이 그런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을 어떤 과정을 마치고 시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항은 그 판례를 암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판례를 암기하면 그 판례 이름, 누구 대 누구, 뭐 원고의 이름과 피고의 이름, 누구 대 누구,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주로 이제 일반 민사 사건에서 사람 이름인데, 거기에는 주로 이제 배 이름, 그 다음에 회사 이름, 이제 주고 그렇게 돼요. 그러한 그 과정의 판례를 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케이스 제목을 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돼 있고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걸 다 암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에 걸쳐서 공부를 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 케이스 문제, 어떤 사례에 관한 문제를 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쉬웠는데, 오히려 그 논문식 시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논문식 시험을 썼는데, 그거는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과정을 다 논문 서술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결과를 보니까 케이스 문제로 한 그 세 가지 문제는 그래도 제나름껏 했는데, 그 논문 에세이 형식으로 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거기는 겨우 하한선 점수를 겨우 통과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쓰고 나서는 시험 패스하고 나서는 이제 논문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고 그런 과정에 이제 결국은 영국에 도착한 것이 기간이 이제 비자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카디공에 도착했을 때 7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7월 20 며칠 경우에는 이제 외국을 갔다 와야 이제 비자가 다시 찍어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자 갱신하기 위해서 7월 20일 경우에 가족들과 다시 한번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새벽에 도보 항구에 도착을 했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놓은 터라 미리 여권을 제시하고 티켓을 받아 대기 장소에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여권 보여달라고 하겠어 여권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7개 여권이 있어요. 애들 5명하고 저희 부부.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하늘이 깜깜해졌죠. 여권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입구로 차를 돌려 한 느낌의 이상해서 보니까 둘째 놈이 웃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화장실 가면서 운전석 밑에 여권 하나가 떨어져 큰아들 놈이 그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온 식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죠.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지도책과 여행 가이드 책을 보면서 출행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도책 보고 가이드 책을 보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이정표가 잘 돼 있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면에 이제 이정표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그 고속도로의 번호가 영어로 E-번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한나라와 지방내를 갈 수 있으며, 국경을 넘을 때 표지판에 글씨만 바뀌고 한전소가 있다는 것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여행을 하려고 하면 지도가 생명입니다. 여행할 때 모든 도시 할 때마다 그 지도를 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 지도 요령이 붙어서 지도를 사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내에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센트럼, 젠트럼 같은 영어에 이제 센터에 해당하는 글자를 보고 도심을 진입하게 됩니다. 도심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런 관광 명소들이 모두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주차를 하고 관광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있어 걸어서 관광하려고 먼 곳에는 차를 가지고 직접 이동을 했습니다. 지도 없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무척 어렵지만, 일단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도심을 돌다 보면 방향 감각을 제대로 찾아서 여행 가이드 책에 나온 지도를 보고 구경할 곳을 찾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는 전차와 자동차가 같이 잔디롭되어 있었고 전차도 다른 차와 같이 신호를 지켜야 하며 특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독일에 진입해서 고딕시앙 양식으로 유명한 퀼른 대성당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의 공사로 완공되어 그 규모나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였습니다. 대성당의 탑 꼭대기를 관람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남산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되네요. 그것은 그 두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원형 계단이 있었어요. 통해서 걸어가는데 무척 힘들었죠. 거의 꼭대기에는 그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하지만 그곳에서 내려다본 퀼른 시내의 전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퀼른의 라인 강변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 라인간 강변을 유람선으로 교통할 수 있는 코블렌츠 마인스까지 강변도를 따라 이동할 생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코블렌츠라는 도시에 진입을 해서 겨울 하인 강변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의 B9도로 진입하여 정말 아름다운 강변을 구경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곳을 이제 한 2-3시간 동안 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도로가 도시로 연결되어 느낌이 이상해서 지도를 바뀐 결과 반대로 진입해서 퀼른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 확인했습니다. 다시 고속도로를 나와서 찾아보니 그날 오후 3시에 지나친 고속도로를 다시 달리고 있었습니다. 5-6시간 그냥 허비하고 말았었죠. 예정했던 라인병 관광을 포기하고 마인츠라는 도시로 관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대부분의 도시 관광 명소는 교회 건물로서 역사와 문화를 같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건축 양식이나 기법이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어 미리 공부하고 관광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마인츠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알려진 구텐베르그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곳 팜플렛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발견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어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곳에 중국, 일본관이 있어 권한 인쇄에 관한 것이 모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동여 지도 각자 인쇄 서적과 인쇄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무척 기뻤습니다. 아이들도 외국에서 한국에 관한 것을 보고 무척 흥분하고 좋아했습니다. 마인츠는 라인 강변의 아름다운 도시로 쾌적하고 좋은 곳이었는데 주차 장소에 도착하니 창에 어떤 용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주차 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였습니다. 그곳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안심하고 그냥 주차했는데 제가 착각했던 모양입니다.